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법자TV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인데요. 우선 강제추행은요, 성욕의 자극 또는 흥분을 목적으로 하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업무상 상급자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하는 것을 이룹니다. 이것은 보통의 강제추행과는 달리 성립 요건이 완화되어 폭행이나 협박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 내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A씨가 B씨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이고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평소 B씨를 좋은 직장 후배로 생각하였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B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는가 하면 그 의사와 반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또 볼을 만지고 억지로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였던 건데요. 술을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하다고 생각했고 그만한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일방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 상대는 전혀 그런 행위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싫다고 정색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죄가 되는지조차 미처 몰랐던 그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성범죄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즉 죄가 되는지 미처 몰랐다, 또 어떻게 이게 죄가 되느냐 등의 주장은 결코 A씨에게 손을 들어줄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법은 어떠한 관용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설득과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수차례 벌금이 있었고요. 또한 폭행으로 역시 벌금 전가가 덜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형 전가는 없었으므로 법률팀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관계에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조건으로 기수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됩니다. 벌금조차도 내지 않게 된 거죠. 만약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 A씨가 계속 주장하던 대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결코 법은 A씨를 선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나왔을지 모를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방향 그리고 법리 해석,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인 최대의 관용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조력을 보태는 사람, 바로 변호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법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